이 이야기는 어쩌면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달걀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지도 모릅니다. 혹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챙겨 드셨던 그 달걀 한 알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조금씩 해치고 있었다는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평생을 음식과 질병, 특히 우리 노년의 건강식단에 대해 연구해온 85세 의사 양주현입니다. 저는 지난 45년간 의사로서 또 연구자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바로 달걀 때문이었죠. 어떤 분은 달걀을 잘못 드셔서 병을 키우고 또 어떤 분은 달걀을 무조건 피하다 오히려 건강을 잃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달걀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고 이 평범한 식품을 우리 몸을 살리는 최고의 보약으로 만드는 그 결정적인 한 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오랜 세월 환자들을 돌보며 또 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어렵게 깨달은 진실이기도 하고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젊은 의사 시절에는 당시의 의학 지식에 따라 달걀, 특히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덩어리라며 환자분들께 되도록 드시지 말라고 권했었습니다. 그것이 정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오랜 지기이자 동료 의사였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누구보다 건강관리에 철저했고 당연히 달걀도 멀리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친구의 기력이 눈에 띄게 쇠약해지고 여러 검사 결과도 좋지 않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큰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달걀이 문제였을까? 아니면 달걀을 먹지 않는 것이 문제일까?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달걀에 관한 국내의 모든 연구 논문과 임상 자료들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워 옛 의학 서적들을 뒤지고 현대 영양학의 최신 직견들을 비교 분석했죠.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요. 그리고 마침내 그 오랜 연구와 관찰 끝에 저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달걀이 우리 몸에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를 결정짓는 것은 달걀 자체의 성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달걀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요. 어쩌면 많은 의사들조차 이 부분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 주변의 동료 학자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양 교수 그건 너무 단순한 접근 아닌가 하는 시선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제 연구와 수많은 임상 사례를 통해 얻은 확신을 굽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몸에 좋다는 음식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아 오히려 혼란스러웠던 경험 없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가 발견한 이 원칙을 제 자신에게 먼저 적용했고 그 놀라운 변화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저를 찾아오는 분들께도 이 방법을 조심스럽게 권하기 시작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제 오랜 환자였던 일은 김정숙 어르신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되어 수년간 달걀을 멀리 하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달걀을 다시 드시기 시작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이전보다 훨씬 활기찬 모습으로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의 혈색부터 달라지셨죠. 또 제 오랜 동료 의사이자 막약한 친구였던 여든의 최현식 원장은 완전 식품이라는 말만 믿고 하루 서너 개씩 달걀을 드시다가 늘 속이 불편하고 가스가 차서 고생했었는데 달걀 섭취의 양과 때를 조절하는 법을 알고 나서는 이렇게 맛있는 걸 그동안 나 혼자 괴롭게 먹었는지 모르겠다며 환하게 웃더군요. 74세 이순자 여사님은 온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서 매일 아침 기름진 달걀 프라이를 식탁에 올렸다가 오히려 가족 모두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었는데 제가 알려드린 단 하나의 조리법 변화만으로 온 가족이 다시 건강한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다며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셨고요.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제2사 인생 후반을 걸고 깨달은 달걀의 모든 비밀을 여러분께 남김없이 알려드리려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카피산 영양제나 특수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엌에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지혜이니까요. 이 이야기는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야
그 숨겨진 의미와 놀라운 효과를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달걀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특정 질환으로 인해 달걀 섭취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의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지혜 건강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지금 바로 화면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이단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20년 늘리는 가장 쉽고 확실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매주 제가 지난 45년간 수천 수만 명의 환자들을 돌보며 직접 검증하고 확인한 건강 장수의 비밀을 이곳에서만 독점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이미 수많은 구독자분들이 채널을 통해 잘못된 건강 상식을 바로잡고 스스로 건강을 되찾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매일 드시는 그 달걀 하나를 통해 어떤 건강과 활력을 얻고 싶으신가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무심코 드셨던 달걀을 진짜 보약으로 만드는 하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비밀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 45년간의 연구와 수많은 환자분들의 임상 경험을 통해 얻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달걀, 건강 황금률 3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이 원칙들만 제대로 지키신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이 달걀은 그 어떤 보약보다도 훌륭한 건강 지킴이가 되어줄 겁니다. 첫 번째 황금률 달걀은 조리법 하나로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을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나요? 아마 가장 흔한 것이 프라이팬의 기름, 넉넉히 두르고 바삭하게 부쳐낸 달걀 프라이일 겁니다. 고소하고 맛있죠. 하지만 우리 노년의 건강에는 이 조리법이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높은 온도에서 기름과 함께 조리된 달걀은 그 영양 성분이 변질될 수 있고 특히 산화된 지방은 우리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 오랜 지인이신 74세 이순자 여사님 댁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남편분 건강을 살들이 챙기시는 분이었는데 매일 아침마다 참기름 들기름 넉넉히 둘러 달걀 프라이를 2~3개씩 부쳐내셨다고 해요. 고소해야 잘 드시니까. 그리고 달걀이 몸에 좋다니 매일 그렇게 해드렸죠. 그런데 얼마 전 부부 두 분 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속이 더부룩하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평생 건강에 자신 있던 분들이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순자 여사님께 달걀 조리법을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기름진 프라이 대신 물에 살짝 삶거나 찌는 방식 예를 들어 술이나 부드러운 달걀찜으로요. 처음에는 프라이만큼 맛이 있을까 걱정하셨지만 지금은 오히려 속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된다며 무척 만족해 하십니다. 달걀을 이렇게 먹으니 아침이 개운해요. 남편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요. 하며 웃으시는데 제 마음도 참 좋았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조리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로 익히는 겁니다. 끓는 물에 달걀을 넣어 반숙이나 완숙으로 삶거나 중탕으로 부드럽게 쪄내는 달걀찜이 우리 어르신들께는 가장 좋습니다. 프라이를 꼭 드시고 싶다면 기름은 아주 살짝만 두르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노른자는 너무 바싹 익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코팅하듯이 살짝만 익혀내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조리법이라도 매일 똑같이 드시는 것보다는 삶은 달걀, 달걀찜, 술안 등 다양하게 바꿔가며 드시는 것이 질리지 않고 꾸준히 건강을 챙기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달걀을 조리할 때 사용하는 기름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식물성 기름이라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은 피해주시고 신선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아침 달걀을 어떻게 조리해서 드셨습니까? 혹시 무심코 건강을 해치는 방식으로 드시고 계셨던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황금률 달걀은 언제 그리고 얼마나 먹느냐가 그 효과를 좌우합니다. 달걀이 아무리 좋은 완전 식품이라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이나 대사 능력이 젊은 시절 같지 않기 때문에 섭취 시간과 양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많이 드신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 건강 강연에 오셨던 여드의 최연식 어르신은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는 말만 믿고 하루에 서너 개씩 심지어 날은 기력 보충한다며 날달걀까지 드셨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에서 의사 양반들이 다 좋다고 하지 않소. 그래서 열심히 챙겨 먹었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도 잦아지고 심지어 피부에 두드러기까지 올라와서 고생하셨다고 해요. 저는 최 어르신께 달걀 섭취량을 하루 1개 말아야 2개로 줄이시고 날달걀이나 너무 덜 익힌 반숙은 피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드시는 시간도 아침 공복보다는 다른 음식과 함께 혹은 점심 식사 때 드셔보시라고 권했죠. 처음에는 아니 좋은 걸 왜 못 먹게 하나 서운해 하셨지만 제 조언대로 실천하시고 나서는 원장님 말씀 듣고 양을 줄이고 시간을 바꿨더니 속도 편해지고 피부도 깨끗해졌네. 역시 뭐든 알고 먹어야 해. 하시며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께 가장 좋은 달걀 섭취 시간과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보통 하루 하나를 권장합니다. 단백질 보충이 더 필요하신 분이나 활동량이 많으신 분이라도 하루 2알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속을 달래지도 않고 바로 달걀부터 드시는 것은 피해주세요.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식사 중에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거나 점심시간에 든든하게 드시는 것이 소화 흡수에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걱정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 오랜 환자셨던 이른의 김정숙 어르신도 처음엔 달걀을 몇 년간 거의 끊으셨다가 오히려 기력이 없고 근육이 빠져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처럼 무조건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하루 1알 정도의 달걀은 우리 몸에 필요한 좋은 콜레스테롤을 공급하고 필수 영양소를 채워주기 때문에 올바른 조리법과 섭취량을 지키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혹시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하는 생각으로 달걀을 드시고 계셨거나 반대로 혹시나 해로울까 싶어 아예 멀리하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그 생각 조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몸에 맞게 적절한 양을 적절한 시간에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3번째 황금률 달걀은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 하나만으로 효과가 결정되는 경우는 드니다. 특히 달걀처럼 영양이 풍부한 식품은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영양소의 흡수율이 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방해하여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달걀의 짝꿍 음식과 상극 음식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달걀과 함께 주스나 커피, 녹차 등을 드시곤 하죠. 하지만 이런 음료 중 일부는 달걀 속 철분이나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차나 홍차에 든 탄 성분이 그렇죠. 또 감과 달걀을 함께 먹으면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반대로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과 함께 달걀을 먹으면 철분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은 아주 좋은 궁합이죠. 저는 환자분들께 달걀을 드실 때 가급적 신선한 채소를 듬뿍 곁들여 드시라고 권합니다. 파프리카, 양파, 버섯 등을 함께 볶거나 샐러드에 삶은 달걀을 넣어 드시는 거죠. 이렇게 드시면 달걀에 부족한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보충할 수 있고 소화도 돕고 영양 균형도 맞출 수 있습니다. 또한 달걀을 드신 직후에 바로 약을 드시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항생제나 위장약은 달걀 성분과 만나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달걀 섭취 시간과 최소 1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달걀의 효능을 100% 누리시려면 단순히 달걀만 드실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과 함께 어떤 순서로 드실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각 음식이 조화를 이룰 때 최고의 연주가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죠. 여러분은 평소 달걀과 함께 어떤 음식을 즐겨 드시나요?
혹시 나도 모르게 달걀의 좋은 성분을 놓치고 있거나 오히려 방해하는 조합으로 드시고 계셨던 건 아닌지 오늘 저녁 식탁부터 한번 찬히 살펴보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평소 달걀에 대해 품고 계셨을 궁금증들, 그리고 잘못 알려진 오해들을 하나하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지난 45년간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이기도 한데요. 첫째, 원장님, 달걀 노른자 정말 콜레스테롤 때문에 먹으면 안 되나요? 아마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과거에는 의사들조차 그렇게 이야기했었고요. 하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 달걀 노른자 속 레시틴 성분이 오히려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를 높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이미 고지혈증이 아주 심하시거나 특별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지만 건강한 어르신들이 하루 한두 알 정도 드시는 노른자는 절대 괴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뇌세포와 신경세포를 구성하는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죠. 앞서 말씀드린 김정숙 어르신도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안심하셨는지 모릅니다. 둘째, 그럼 달걀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이것도 참 많이들 물으시는데요. 제가 앞서 황금률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건강한 노년층에게 하루 한 알 많아도 2알 정도를 권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개수보다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나의 몸 상태가 어떠냐입니다. 최연식 어르신처럼 좋다고 무조건 서너 개씩 드시는 것은 오히려 소화기에 부담을 줄 수 있죠.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셋째, 유정란, 목초란, 무항생제, 달걀, 비싼 달걀이 더 좋은 건가요? 물론 달걀 사육 환경이 좋으면 달걀의 영양 성분에 미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가격 차이만큼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선도입니다. 아무리 비싼 달걀이라도 오래되면 소용없죠. 껍질이 깨끗하고 냉장 보관이 잘 된 산란 1차가 최근인 달걀을 고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넷째, 달걀, 냉장고 문에 보관해도 되나요? 어떻게 해야 신선하게 오래 먹죠? 많은 분들이 냉장고 문 안쪽에 달걀을 보관하시는데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문을 여닫을 때마다 온도 변화가 심해서 달걀이 쉽게 상할 수 있거든요. 달걀은 구입해온 그대로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게 해서 냉장고 안쪽 깊숙한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드시기 직전에 씻어 드시는 것이 좋고요. 껍질에는 미세한 구멍들이 있어서 미리 씻으면 세균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날달걀, 반숙, 완숙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우리 어르신들께는 가급적 날달걀이나 너무 덜 익힌 반숙은 피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소화 흡수율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살모넬라균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안전하고 소화도 잘 되는 것은 부드럽게 익힌 반숙이나 완숙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삶아 놓은 자가 푸르스름하게 변할 정도가 되면 영양소 파괴가 있을 수 있으니 그것도 주의하셔야 하고요. 여러분, 달걀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달걀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정보와 그릇된 섭취 습관이었던 것이죠. 달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잘못된 건강 상식이라는 사실을요. 자, 오늘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달걀에 씌워졌던 많은 오해들을 풀고 어떻게 하면 이 달걀 하나를 우리 몸을 살리는 귀한 보약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지혜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했죠. 기름진 조리법 대신 삶찌는 방식으로 하루 한두 알적 당량을 좋은 음식과 함께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제 이야기를 듣고 변화를 경험하신 김정숙 어르신은 이제 아침마다 삶은 달걀 한 알내 제철 채소를 곁들여 드시고는 동네 공원을 가볍게 산책하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하십니다. 원장님, 달걀 덕분에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다려져요. 하시면서요. 또 온 가족의 식탁을 건강하게 바꾼 이순자 여사님 댁에서는
이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연식 제 친구는요. 이제 달걀 요리 전문가가 다 되었어요. 주말마다 손주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달걀 요리를 해주는 게 새로운 낙이라고 하더군요. 이 모든 것이 달걀 알고 작은 실천의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되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한 번 더 용기를 내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드니까요. 그리고 이 좋은 지혜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친구분들께도 꼭 알려주십시오. 함께 건강한 방법을 나누고 실천할 때 그 선한 영향력은 우리 사회 전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항상 웃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겁게 생활하셔야 우리 몸의 면역력도 올라가고 건강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법입니다. 밝은 마음이 최고의 영양제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주신 분이라면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건강한 삶을 향한 뜨거운 변화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분들일 겁니다. 그 소중한 불씨를 절대로 꺼트리지 마시고 오늘부터 더 큰 희망의 불꽃으로 활짝 피워 보십시오. 그 위대한 시작이 바로 지금 화면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단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건강을 100세까지 탄탄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독 버튼을 눌러 지혜 건강의 가족이 되어주시면 오늘 알려드린 달걀의 숨겨진 효능보다 더욱 놀랍고 값진 건강 장수의 비밀들까지 가장 먼저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고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 하나하나가 제가 노년 건강 비법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전달하는데 정말 큰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구독자 한 분 한 분이 늘어날수록 더욱 다양하고 알찬 내용으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주변에 친한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께 한번 공유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특히 경로당이나 성당, 교회 그리고 여러 마을 모임 같은 곳에 가실 때 다 함께 모여 한 번쯤 시청해 주신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얻고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건강을 살이 챙겨주고 격려하는 그런 따뜻한 사회 함께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강한 식탁은 우리 새 시대의 가장 든든하고 확실한 보험과도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드릴 아주 귀한 지혜 보다리를 한름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함께 건강한 100세 당당하고 행복한 인생을 힘차게 열어갑시다. 제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100세 식탁 주치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 희망찬 첫걸음은 오늘 제대로 알고 먹는 이 달걀 한 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더욱 건강하고 빛나는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